자, 필기를 그러면은 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잠깐만. 우리 지훈쌤 필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따라서 좀 써볼까 하는데, 지수함수 필기하셨을 때 타이틀을 어떻게 잡아주셨어요? 번호 해주셨어요? 아니면은 쌤이 지금 바로 쓰려다가 지금 멈췄거든? 이왕이면 맞춰서 해주는 게 좋으니까. 지수함수 별을 치셨군요. 그래요? 저도 로그함수 별을 쳐볼까요? 알겠어요. 두 별이지? 혹시 하나 더 있어? 아니요. 너희가 알아서. 자, 로그 함수 간다. 일단은 로그 함수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저는 이거 번호를 좀 써볼게요. 정의. 일단은 로그 함수에 대해서 알려면은 사실은 지수 함수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로그 함수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 지수 함수다 라고 하시는 거를 아셔야 되고, 지수함수 복습을 좀 시켜드려야 되지?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수 로그라는 개념을 배울 때 지수를 요게 지수잖아요. 요 지수를 어디까지 수를 확장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실수까지 확장했지. 여기 i 들어오면 난리 나는 거지. 실수의 범위까지 수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면은 지수를 실수로 확장하면은 요걸 우리가 또 이제 밑이라고 이러지. 밑. 요 밑은 어떤 범위에 있는 수만 쓰기로 약속했습니까? 양수만. 그치? 그러니까 요 지수의 범위에 따라서 실수인지 양수인지 0이 아닌 수인지 뭐 그런 게 다 가려져 있었지. 그래서 실수의 지수를 허락하려면 밑은 양수 말고 쓸 게 없어.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y를 우리가 이제 함수 값이라 부르면 되는데, 그냥 아주 편하게 얘기해서 거듭제곱 얘기는 여기가 자연수일 때만 거듭제곱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거든. 근데 그래도 편하게 어찌됐든 양수를 x번 곱했다고 편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양수를 x번, 어쨌든 양수를 계속 곱해. 그게 음수가 될 수 있니? 0이 될 수 있니?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수야? 이게 무조건 양수야.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요, 이미 너희는 지수함수의 정역과 치역에 해당되는 범위를 이미 학습하고 온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바꿔야지. 자, 요 화살표. 저는 요 화살표가 이제 상등의 이름인데, 결국에는 지수를 로그로 표현을 바꾸자라는 거지. 그럼 이 지수를 밑이 a 로그로 표현을 바꾸시게 되면은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y의 로그가 되지. 그게 x인 거야. 자, 다시 말해. 요게 지수 함수면요. 그럼 이게 로그 함수인가요? 아니요. 요것도 현재 아직은 지수 함수인 거예요. 아니, 지금 로그를 썼는데 이게 어떻게 지수 함수입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물론 로그를 사용했으니까 그래 보이지만 로그 함수는 요 자리가 정역 자리가 돼야 돼. 그럼 아직 정역의 자리가 아니라는 느낌이 너무나 확실한 표현이면은 얘는 지수와 로그의 표현 방식의 변환 과정일 뿐인 거지, 아직 지수함수의 형태이다 이거야. 됐죠? 그러면은 지수함수면 형태는 이렇게 가야지. x에다가 넣었을 때 y가 나오는 게 지수함수잖아요. 사실 여기서도요, 모양상은 이상하지만 x에다 넣고 y를 찾고 있는 지수함수가 맞은 거야.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게, 여기에 반대로 이렇게 넣고 이렇게 찾는다고 하면은 이거를 방금 전에 얘기했던 넣는 방향과 나오는 방향이 바뀌었지. 바뀌면 이게 무슨 함수가 되는 거야? 이게 역함수 개념이 되는 거야. 이게 역함수.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역함수는 어쨌든 y에다 넣고 x를 찾는다라고 하지만은 보통 넣는 거는 x로 표현하기가 편하고 나오는 거는 y로 표현하기도 편하지 않습니까? 그치?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요거 따라서 지금 보고 계셨던 요 지수 함수의 무슨 함수냐? 역함수. 요 역함수를 우리가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은, 역함수는 우리가 수상에서 도형의 방정식에서 배웠을 때 어디에 대한 그래프 대칭성을 얘기하신다 이거지? y는 x에 대한 그래프 대칭성을 얘기하지? 해서 기본적으로 x 대신에 뭘 집어넣고 얘들아?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뭘 넣죠? x를 넣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건 이제 결과적으로 이따 보기식이 될 거고, 아무튼 넣는 것과 나오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의미 차이를 알기 때문에 로그의 a에 여기 기존에 있던 x, y를 사용하시면 안 돼. 사실은 x, 새로운 x, 그래서 넣는다. 그리고 새로운 y, 그래서 이게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요 모양에서 넣는 방향과 나오는 방향을 반대로 바꿨기 때문에 이게 이 녀석의 역함수가 되고, 이게 얘랑 같으니까 결국에 얘는 이 녀석의 역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이제 마지막은 보통은 이제 요 x와 y를 대문자로 쓴 이유가 기존의 것과 뭐 하기 위해서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함일 뿐인 거지. 그럼 이제 안 헷갈려.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어떻게 해서 다시 이렇게 쓰지. 그래서 겉모습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x가 뭘로 바뀐 형태야? y로 바뀐 느낌이고, 그치? 그 다음에 겉모습만 보면은 y가 뭘로 바뀐 느낌이야? y가 요 x로 바뀐 느낌입니다. 그치? 그래서 요 지수함수와 역함수인 로그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의 형태의 그래프를 갖더라. 이렇게까지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결론만 얘기할게. 결국에는 이렇게 생긴 게 로그함수고, 이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지수함수와의 그래프 관계를 살펴보면 여지없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 있구나.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그치? 자,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로그함수라고 하면 로그함수, 함수면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 그리려면 정의역이 누구고 공역 치역이 누군지를 또 찾아야 되잖아. 이미 너희는 여기서 학습하고 온 걸 그대로 쓰시면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들어와. 얘들아, 이거 원래 x 누구 자리였어요? 요 녀석이었지? 얘가 일로 온 거잖아. 얘 범위가 어떤 범위야? 실수야, 실수. 그치? 이거는 제가 쓸게요. 그냥 요 x는 실수 범위고, 그 다음에 요 y 자리가 없어서 요 y는 요 y가 여기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름을 따로 불러. 이걸 이제 진수란 말을 쓰시고요. 얘 진수의 범위는 요 y 값이 갖고 있었던 범위, 무슨 범위? 양수 범위. 요거 그대로 써주시면 돼. 그리고 여기 보고 계신 요 a 있지? a. 요 a는 원래 있던 a야.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도 로그에서도 밑이라고 부르고, 여전히 양수인데 하나 더 놓친 게 있네. 양수 중에서도 재미없는 양수가 있었지. 1인 양수는 제외했었지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양수인데 누구는 제외할 거야? 1은 제외하고 갈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써져 있는 요 로그함수에 대한 정역과 공역은, 치역은 이미 지수함수에서 로그로 바꾸는 그 과정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이어져 옵니다. 새로 외울 건 없어. 그러니까 헷갈리면 지수에서 로그로 바꾸는 과정에서 누가 어느 자리로 들어갔는지 그걸 보고 정의역이 어떻고 공역 치역이 어떻고를 얘기하시면 돼. 새로 외우시면 안 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그래프 설명 이제 그려볼게요. 그래프 그려보면 2번으로 써볼게요. 2번 지수함수의 그래프, 로그함수의 그래프. 자, 제가 로그함수 그래프 설명할 때는 딱 4가지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거든요. 그 4가지를 직접 한번 보여줄게. 자, 먼저 A가 첫 번째, 우리 A라는 게 요 A를 말하는 거다. 요 A가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다가 A가 0과 1 사이일 때, 지수함수에서의 그래프 그렸던 그 방향성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시고요. 자, 그러면은 X축, Y축 표시해보고, 이 정도, 네, 여기서도 이 정도. 자, 이제 예시를 들어줄게. 첫 번째는 Y는 로그 2의 X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는 로그 3의 X. 자, 둘 다 밑이 1보다 큰 거 확인되고 있죠?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여기서도 Y는 로그 2분의 1의 X와 하나 더 Y는 로그 3분의 1의 X. 그래서 총 4개의 그래프를 비교 분석하면은
전체적인 그래프 윤곽은 다 나와. 그치? 자, 그러면은 왜 제가 지금 x축과 y축의 어떤 그 위치 관계가 원점을 요 왼쪽에 좀 치우치게 그렸느냐? 정확하게 정의역이 어디에서만 허락되기 때문에 무슨 수? 양수. 이 양수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x, y 바뀌었으니까 얘네들이 갖는 범위도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 얘가 갖고 있는 고유의 자리에 요 자리는 범위가 양수, 요 범위의 고유한 영역의 범위에 있는 범위는 수의 범위는 실수. 다만 우리가 넣고 빼는, 넣고 나오는 값의 의미 차이로 x, y를 쓰고 있기 뿐인 거니까 요 안에 해당되는 범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알겠지? 자, 그런 의미고, 자, 그럼 여러분 봐봐. 둘 다요.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볼게. 로그에서 배우셨어요. 1 대입하면 로그 2의 1 얼마죠? 0이고 로그 3의 1도 얼마죠? 0이지? 그래서 로그 함수는 기본형이, 난 이걸 이제 기본형이라 다 부를 거야.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나? 1,0을 지납니다. 얘 또한 다 1,0을 지나요. 기본형이 1,0을 다 지나. 자, 그리고 지수함수, 저는 지수함수 그래프 설명할 때 지우쌤도 뭐 비슷하게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보통 점 3개 정도 집어넣으면 그래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거든. 저도 여기서 점 3개 정도 집어넣을 건데 이미 하나 넣었어. 그럼 이제 로그 2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x에다가 꽤 괜찮은 자연수 하나 넣을 거야. 딱 봐도 누구 넣는 게 좋겠어? 2. 로그 2의 2는 1이잖아. 그래서 2 넣고요. 그때 y값 1 뽑으시고 요 정도. 자, 하나를 더 넣는다고 하면은 저는 2분의 1 한번 넣어볼게요. 2분의 1, 여기 절반. x의 2분의 1 넣으면은 이때 y가 얼마? 마이너스요. 그치? 이게 지금 우리가 로그가 다 학습이 되어 있는 전제하에 가는 수업이다. 자, 너무 좀 아쉬워서 하나 더 넣는다고 하면은 한 4 정도 한번 넣어볼게. 4 넣으면 로그의 4 얼마? 2.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의 어떤 관계는 이따 역함수 관계로 설명하겠지만 로그 함수는 확실히 x의 범위가 x의 값이 커지는 속도에 비해서 함수 값이 커지는 속도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조금 얇게 올라갈 거야. 지수함수에 비해서. 그 그래프는 결국에 오래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y축이 정무선인 이유는 정의역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그 정도. 자, 그럼 이제 바로 로그 3의 그래프 좀 도와줄게. 자, 로그 3의 그래프 똑같이 1,0 지나고요. 이번에 어떤 자연수를 넣었을 때 y값 쉽게 뽑아낼 수 있을까? 그 옆에 3. 그래서 왜 이 둘을 비교하느냐? 결국에 그래프에 그려졌을 때 어떤 위치 관계. 결국에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져요. 이거 좀 비교하는 느낌인데 아무튼 여기 지나고. 자, 여기 3분의 1 넣었을 때 이 정도에서 마이너스 1 정도가 또 나올 거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1,을 항상 지나면서 어느 밑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1보다 큰 쪽과 0과 1 사이에 위치가 바뀌어. 그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 마찬가지로 이 두 개 설명할 때는 요 위에서 설명했던 거랑 연결해서 설명해 드릴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두 예시 보이시죠? 요 두 개 예시 보이시죠? 이 둘은 서로 식에서 어떤 관계를 만들 수 있어. 자, 요것만 잘 보시면요. 요 2분의 1은 이게 몇 제곱이지 얘들아? y의 제곱이지? 얘는 로그의 2의 마이너스 x. 왜 다시 한번 써드리면은 얘는 마이너스를 앞으로 나가서 분모 만들지?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의 2의 x. 정확히 보시면은 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야. 이거 무슨 대칭이지? x축의 대칭 이동이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은 결국에 노란색, 파란색 그래프 뒤집혀서 그려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노란색부터 그려드리면 노란색이 이 정도면 파란색은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이 정도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잘못 봤다. 에헤, 바뀌었다. 자, 파란색이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쌤이 위치 바뀌었어요. 미안해.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됐지? 이런 거. 그래서 대칭 유동에 대한 관계를 좀 잘 파악하실 수 있으시면은 한두 개 정도의 그래프로 나머지 그래프들을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정도. 그래프 설명 끝났고, 저 그래프가 갖고 있는 이제 성질만 써드리면 로그 함수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다 끝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필요한 것들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이 왼쪽은 지울게요.
여기를 지우고 갈게요. 자, 그래프의 성질 써줄게. 3번 그래프의 성질. 자, 저 성질은 내가 만들 필요도 없고 너희가 직접 찾아 쓰실 수 있는 부분들이라 금방 정리가 될 거예요. 첫 번째로 미실보다 클 때만 제가 정리해 드릴게. 나머지 두 번째 요 상황의 성질은 1번에서 요 설명한 성질에 반대로 해석해 주시면 될 부분이라 일단 한번 보셔요. 자, 첫 번째로 당연히 함수를 배웠으니까 점역을 판단해 보셔야 되지. 점역은 0보다 큰 실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되겠지. 실수 전체 이 정도만 쓰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 했었지? 자, 항상 몇 코마 몇을 지나요? 1코마를 지난다. 이 정도 써줘 주시면 돼요. 자, 이건 어디까지나 기본형에 한한 그래프들에 대해서 성립하는 성질이지 평이동 되면은 절대 쓰면 안 되는 표현이다. 그건 아실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x가 증가하면 y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x가 커지면 y값, 요점들의 y값들 점점 어떻게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죠. 증가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정도에서 마무리. 5번 정도에서 정근선 있죠, 정근선. 얘는 정근선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치, y축. 기본형에 한해서 y축이 정근선이야. 자, 여기 이제 더 설명을 하자면 쓸 수 있는데 앞에서 보여드렸지만은 밑이 클수록 1보다 큰 쪽의 범위와 1보다 작고 0 사이 범위에서의 그래프의 위치 차이, 요거는 요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외울 필요는 없어. 기억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2번으로 가서 밑이 0과 1 사이 있을 때는 요거 여러분들이 똑같이 또 쓰시는데 요거 하나만 바뀌겠지? 증가하면은 y는 뭐한다? 감소한다로 바꿔주시면 돼요. 됐지? 그럼 이제 마지막에 평행이동인데 평행이동 얘기까지 금방 되니까 4번 바로 필기하고 쉬는 시간 한번 갖자. 자, 여기도 지울게요. 자, 4번 그래프의 평행이동. 자,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는요 따로 하지 않고 문제 속에서 접근해 드릴게. 평행이동만 얘기할게요. 자, 평행이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아시겠지만은 지수함수에서도요 평행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근선의 평행이동이거든. 그래서 평행이동은 뭐에 주안점을 두고 잡을 거라 이렇게 공부하실 거냐면은 정근선의 이동의 중심을 생각하시고 중심으로 공부하실 거다 이거야. 자, 그럼 우리가 식을 한번 써볼게요. y는 로그의 ax라고 하는 기본형이 있을 때 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켰어. 당연히 식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 아까 뭐 기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의 차원에서 x 대신에 x 빼기 n 넣으실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y 대신에 y 빼기 n을 넣으시겠죠. 넣으시면은 그때 정리된 식이 자 x 빼기 m 쓰시고 로그 a가 되고 y 대신에 y 빼기 n을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식 정리하면은 결국엔 로그 a에 여기까지. 자, 이거 몰라 써준 거 아니야, 그치? 저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결론을 얘기하고 싶다. 자, 얘 정근선 어디죠? y축이지, 그치? y축. 방정식으로 얘기하면은 x의 좌표들이 다 얼마인 점들? 0인 점들. 그럼 얘는 결국에는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이동되는 결과에 의해서 정근선이 움직일 텐데 로감수의 정근선은 평행이동 중에 어떤 평행이동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거지? 좌우로 가는 거에 영향을 받는 거지. 그래서 얘 정근선은 뭐라 쓰셔야 돼? 그치. 정근선이 x는 m이라 쓰시면 돼. 그것만 판단하시라고 문제 푸실 때. 그치? 그래서 쌤은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달라지지 않느냐? 달라지죠. 요렇게 움직이는지 요렇게 움직이는지 달라지죠. 하지만
그래프의 형태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근선 찾는 거에 더 신경 써주셔야 된다 이거야. 됐지? 자, 필기 여기까지. 필기 여기까지고 이따가 쌤이 문제를 같이 또 풀어드릴게. 자, 정리할 것들 해주시고요.